지금부터 스텔라리움 초중급자를 위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스텔라리움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여 실행을 합니다. 스텔라리움이 실행되면 설정되어 있는 장소와 시간에 해당되는 초기 화면이 나타납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낮 시간이어서 낮 화면이 나왔기 때문에 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먼저 대기창을 꺼서 낮에도 별이 보일 수 있도록 설정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를 아래쪽으로 이동하면 아래쪽 아이콘들이 올라옵니다. 자, 이 툴바 중에서 구름에 태양이 있는 이 아이콘이 바로 대기창 아이콘입니다. 클릭하면 대기가 없어지면서 낮에도 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기본적인 아이콘들 설명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이콘이 세로 툴바와 가로 툴바가 있는데 마우스가 가까이 다가가면 튀어나옵니다. 좀 더 편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고정을 시켜 두겠습니다. 아래쪽에 작은 삼각형을 클릭하면 사각형으로 바뀌면서 툴바가 고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툴바를 고정시켰습니다. 그러면 세로 툴바 위쪽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치 창입니다. 두 번째 날짜 시간 창이죠. 세 번째 하늘 보기 설정 창입니다. 네 번째 보고자 하는 천체들을 검색하는 검색 창이고, 다섯 번째 스텔라리움의 제반 내용들을 설정하는 설정 창입니다. 그 다음 천문학 계산 창이 있는데 이 창은 중급 사용자 이상이 필요한 창이기 때문에 일단 띄워서 보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 천문력, 현상 이런 등등 천문현상에 관한 계산을 도와주는 그러한 창입니다. 여섯 번째 도움말 창이죠. 이렇게 세로 아이콘에는 6개의 툴바에는 6개의 아이콘들이 위치합니다. 도움말, 천문학 계산창, 설정창, 탐색창, 하늘보기 설정창, 날짜 시간창, 그리고 위치창입니다. 자, 그러면 위치창부터 다시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창을 클릭하면 이렇게 현재 우리가 있는 위치가 빨간 화살표로서 표시되어 나오는데, 현재 이 프로그램을 제일 처음 설정했던 김해로 위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있는 부산으로 위치를 바꿔 보겠습니다. 위치 창에 있는 떡볶이 칸에 BUSAN 부산이라고 치면은 이미 설정되어 있던 부산 코리아 사우스가 나옵니다. 클릭해 주시면은 위치 이동이 미세하게 있었습니다. 자, 위치를 이렇게 설정해 주는 방식도 있고, 또는 여기 세계 지도에서 원하는 위치를 클릭을 한 다음에 미세하게 위도와 경도를 직접 입력해서 바꿔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다시 부산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위치 설정이 끝났으면 위치 창을 꺼주고 두 번째 시간창을 클릭하는데, 시간창은 계속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아래로 끌어내려서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 하늘보기 설정창에서 밀키웨이 브라이트니스, 즉 은하수의 밝기를 우리가 조금 올려줍니다. 보기 편하도록 1.5 정도까지 올려주시고, 별의 실제 크기도 조금 증가를 시켜야만이 보기가 편합니다. 상대 크기도
1.25 정도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변경을 하신 후에 설정창 역시 꺼 주시도록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하늘 보기 창에 7개의 아이콘들이 나와 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SSO를 클릭하시면은 태양계의 솔라 시스템 오브젝트죠. 태양계에 있는 천체들에 관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하나 달 크기만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달을 먼저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검색창에서 달이라고 영문이네요. 달이라고 하신 후에 엔터를 누릅니다. 자, 달이 찾아졌습니다. 그런데 달을 이렇게 찾아놓고 보니까 달이 너무 작아가지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의 위상이나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달을 좀 크게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기 달 크기를 4로 두고 체크를 해주시면은 달 크기가 실제 시직경의 4배가 됩니다. 물론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달 크기를 아주 크게 10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달 크기가 매우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밤하늘을 볼 때 달을 개별적으로 확대를 시키지 않더라도 이렇게 달 크기에 체크를 해 두신 후에 크기를 변화시켜 주시면 편하게 달의 위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달 크기 체크를 다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딥스카이 천체라고 나오는데 메시의 목록, NGC 목록, IC 목록만 체크가 되어 있는데 요 3개 정도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마추어 천문인들이 관측을 하는 대상들은 다 포함이 됩니다. 오히려 너무 많아서 다 볼 수 없을 지경이죠. 아래쪽에 종류별 분류에서는 은하, 활성은하, 상호작용은하, 은하단, 성단, 밝은 성운, 암흑성운, 행성상 성운, 초신성자내, 수소 영역까지 다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딥스카이 영역들을 다 표시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 딥스카이 천체들의 이름을 나타내려면 이름표와 표지 표시 체크를 해주시면은 나중에 확대를 했을 때 그 딥스카이 천체들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근데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일단 체크를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시로 넘어가겠습니다. 표시로 넘어가면 청구 표시에 지금 격자가 다 꺼져가 있고 방위 기점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적도와 항도 정도만 나타내면 하늘에 이렇게 적도와 항도가 23.5도의 각으로 기울어져서 하늘에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보는데 불편하니까 황도와 적도를 끄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풍경으로 들어가는데 풍경에는 현재 요 풍경이 게레인스라는 것입니다. 가르힝이라는 풍경으로 바꿔주시면 자 이렇게 유채꽃밭이 나오고 그로스무글로 바꾸시면은 자 이런 농경지대가 나옵니다. 숲속에 들어가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지평선 부근이 잘 튀어 있는 일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게레인스를 보통 디폴트로 잡혀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늘 문화는 현재 서양 하늘 문화로 되어 있는 것을 바꿔주시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바꾸시면 별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사용을 했던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현재 IAU에서 사용하는 것을 쓰기 위해서는 서양으로 바꿔주셔야만이 국제천문연맹 기준에 맞춘 하늘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하고 하늘보기 창을 끄도록 하죠. 자, 그런데 지금 왼쪽에 이렇게 클릭되어 있는 천체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되면은 좀 보기 불편하기 때문에 이 왼쪽에 나와 있는 천체 정보를 끄시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꺼지게 됩니다. 자, 다음 검색창에서는 원하는 천체를 조금 전에 우리가 달을
타이핑해서 달을 찾아보았죠. 그런 식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목록으로 찾으셔도 되고 뭐 기타 설정을 해서 검색 옵션을 가지고 찾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설정창입니다. 설정창에는 주설정, 추가 설정, 스크립트, 플러그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대부분 중급 이상의 사용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에 추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천문학 계산창이 나오는데, 천문학 계산창은 지금 뭐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역시 이 기능 역시 중급 내지 고급 사용자들을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스텔라리움 사용에 대한 의문점이 있을 때는 도움말 창을 열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말 창을 열어서 사용 방법에 대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 툴바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죠. 맨 왼쪽에 있는 것이 별자리 선입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별자리 선들이 나타나고, 두 번째가 별자리 이름표죠. 별자리 이름들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별자리 그림인데 초등학생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물론 아재들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림이 하늘을 가득 메우기 때문에 보기 불편하신 분들은 꺼두고 사용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다음은 좌표창인데요. 적도좌표와 지평좌표입니다. 지평선 아래쪽에 별을 보고 싶으면 지면창을 꺼주시면 지평선 아래쪽 별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지면창을 켜두셔야 하겠죠. 다음 방위창입니다. 방위 기점을 클릭하시면은 자, 사라졌죠? 방위 표시가 다시 보시면 자, 이렇게 방위 표시가 나타납니다. 자, 방위 표시도 상시 켜두고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끄고 시작했던 대기창입니다. 낮 시간에 대기창을 켜게 되면 별이 보이질 않습니다. 대기가 있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현상 그대로입니다. 대기를 꺼주시면 낮에도 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딥스카이 천체들을 나타내기 위한 딥스카이 창입니다. 딥스카이 창을 켜면 자, 이런 식으로 딥스카이 천체들이 나타납니다. 구상성단이죠. 자, 이렇게 구상성단이고, 자, 요거는 은하입니다. 자, 남쪽 바람개비 은하네요. 이런 식으로 딥스카이 천체들이 나타납니다. 딥스카이 천체가 현재 여기는 은하수 중심에서 많이 먼 곳이기 때문에 딥스카이 천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역시 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태양계 천체 창인데 클릭하면 태양계 천체의 이름이 사라집니다. 클릭하면 자, 이렇게 이름이 나타나죠. 자, 그 다음 요 창은 좌표 변환 창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좌표는 경위대, 지평좌표입니다. 그래서 디폴트가 지평좌표이기 때문에 먼저 일주운동을 한번 보고 다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천체 정보를 끄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자, 그럼 천체 정보가 사라졌습니다. 자, 이 아래쪽 툴바의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은 비디오 플레이어와 같은 버튼들이 나와 있습니다. 플레이 버튼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창은 뭐냐면 클릭하면 요 아이콘은 현재 시간으로 되돌려주는 아이콘입니다. 빨리 감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한 번 누를 때마다 일주운동 속도의 2배씩 증가합니다. 2배 증가했습니다. 또 2배, 4배가 됐죠? 8배, 16배. 너무 빠릅니다. 줄이려면 반대쪽 빨리 감기, 거꾸로 빨리 감기 버튼을 누르면 2분의 1로 속도가 줄어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속도의 변화가 있게 되죠.
그런데 일주운동을 보시면은 일주운동을 한번 서쪽 지평선의 일주운동인데 현재 서쪽 지평선으로 별들이 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지평좌표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늘 보던 그런 천체의 운동과 다를 바 없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를 적도좌표로 바꾸면은 적도좌표는 별의 추적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은 고정되고 대신에 지면이 움직이겠죠. 실제 그렇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크투루스를 클릭을 하고 이 아크투루스를 화면의 중심으로 가져오겠습니다. 화면 중심으로 가져오는 아이콘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화면 중심으로 왔죠. 그리고는 지평좌표가 아니라 적도좌표로 바꾸겠습니다. 적도좌표로 바꾸면 지면이 기울어져 버리네요. 지금 적도의식 망원경으로 아크투루스를 지금 쫓아가는 겁니다. 한번 일주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움직입니다. 아크투루스는 지면 아래로 지고 있는데 아크투루스가 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네요. 자, 그러면 멈추고 현재 시간으로 되돌리죠. 지평좌표로 다시 되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정보 보기도 끄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조금 이렇게 특수한 상황에 관련된 아이콘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버전업이 될 때마다 하나씩 추가되었던 내용인데 맨 왼쪽에 동그라미 여러 개가 있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은 인간들이 발견한 외계 행성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게 외계 행성들입니다. 그 다음에 유성우 창입니다. 유성우를 나타내기 위해서 12월 작은자리 유성우가 여기 있는데 꺼주면 사라져버리고 켜면 나타납니다. 자, 끄고 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유성우를 찾기 위한 유성우 검색창입니다. 자, 그 다음 길잡이별 표시하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것들이 바로 길잡이별들입니다. 새로 들어온 기능이죠. 그래서 매우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공위성 창입니다. 요거 꼭 꺼두고 보시는 게 편합니다. 안 그러면 인공위성이 너무 많이 지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새롭게 나오는 것이 3D 풍경을 켜고 끄기 창인데 이 3D 풍경에 관련된 내용은 아직까지 완전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아이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스텔라리움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기창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확인하시고 툴바는 고정시켜 두겠습니다. 시간창을 켜서 오른쪽 아래로 이동해 주시고 그리고 일주운동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빨리 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일주운동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공위성이 너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인공위성 창을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별자리 선을 나타내고
별자리 이름을 나타내겠습니다. 남쪽 하늘의 일주운동이 있고 동쪽 하늘에서는 별들이 지평선에 대해서 비스듬하게 떠오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북쪽 하늘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일주운동을 하고 있죠. 일주운동을 멈추고 현재 시각으로 돌리겠습니다. 자, 다시 남쪽 하늘을 향한 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별자리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계절 대표 별자리는 그 계절의 자정에 남쪽 하늘에 떠 있는 별자리를 우리가 대표 별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춘분날 정도의 자정에 남쪽 하늘에 있는 별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봄철의 대표 별자리인 큰곰자리, 목동자리, 처녀자리, 사자자리가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길잡이별을 한번 켜보도록 하죠. 네, 이런 별들이 길잡이별입니다. 큰곰자리 북두칠성에서 알파성인 2배부터 시작을 해서 북두칠성의 손잡이 알리오스와 알카이드를 거쳐 목동자리의 아크투루스를 지나 처녀자리 스피카까지 이어지는 이 곡선을 봄철 대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자자리는 알파성인 레굴루스와 베타성인 데네볼라의 밝은 별 2개가 있는데 데네볼라와 아크투루스 스피카를 연결하는 이 삼각형을 봄철 대삼각형이라고 이야기하고 봄철 길잡이별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날로 가서 여름철 길잡이별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름철의 대표 별자리가 금운고자리, 백조자리, 독수리자리, 각각의 1등성인 알타이르, 베가, 데네브를 연결하면 우리가 여름철 대삼각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쪽 지평선 부근을 보시면은 은하수의 중심이 보입니다. 이 은하수의 중심 동쪽에는 궁수자리, 서쪽에는 정갈자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을철 추분날로 가겠습니다. 자, 추분날 자정 무렵 머리 위쪽 하늘에는 페가수스 사각형이 떠 있습니다. 마르카브와 알페라츠가 길잡이별입니다. 가을철에는 밝은 별들이 얼마 없죠. 가을철에 볼 수 있는 1등성은 남쪽 물고기 자리의 포말하트가 유일합니다. 페가수스 사각형의 알페라츠를 공유하고 있는 별자리가 안드로메다 자리죠. 안드로메다 자리를
사각형에서 출발해서 안드로메다의 미라크까지 가신 후에 앞쪽으로 하나, 두 번째까지 가시면은 바로 그 앞에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안드로메다 은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남쪽 하늘로 되돌린 후에 겨울철의 대표 별자리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겨울철 대표 별자리를 찾아보니 당연히 오리온 자리가 하늘 한가운데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1등성을 가진 유일한 별자리죠. 베텔기우스와 리겔. 자, 여기서 오리온의 3대성을 따라서 쭉 가게 되면 항소 자리의 알데바란을 만나고 위쪽을 보면 마차부 자리의 카펠라가 보입니다. 동쪽을 보면 쌍둥이 자리의 폴룩스가 보이며 남쪽 하늘에 작은 개 자리의 프로키온, 큰 개 자리의 시리우스까지 1등성들의 향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방금 이야기했던 6개의 별, 즉 리겔, 알데바란, 카펠라, 폴룩스, 프로키온, 시리우스로 이어지는 이 육각형을 우리는 겨울철 다이아몬드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 중심에는 오리온 자리의 붉은 심장 베텔기우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베텔기우스와 프로키온, 시리우스를 연결을 해서 겨울철 대삼각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별들이 겨울철의 길잡이 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리우스, 베텔기우스, 프로키온을 겨울철 대삼각형이라고 이야기하고 리겔에서 시작을 해서 알데바란, 카펠라, 폴룩스, 프로키온, 시리우스, 다시 리겔로 이어지는 이 육각형을 겨울철 다이아몬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길잡이 별들 중심으로 계절별 별자리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